자, 이제 건축법 제2장 건축의 허가입니다. 통칙에서도 저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1장에서도 한 2문제가 나오고요. 이 건축 허가 편에서도 2장에서도 한 2개 나옵니다. 나올 거 설명을 하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건축 절차도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몇 가지 암기사항만 조금 챙기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입니다. 건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건축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다랍니다. 허가 신청한다. 허가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지면 받는 검사의 명칭이 건축법은요 사용 승인 받는다 라 합니다. 승인 받고 나서 해당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건축주가 이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결정을 미리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원하는 건물 건축이 가능합니까? 그거 사전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결정 신청이 가능한 것은요. 이것도 보시면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데 앞으로 건축의 허가 받을 자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아니고요. 규모 큰 건물 해가지고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지 건축 신고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신청할 때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되는 평가 대책을 동시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 효과입니다. 자,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7일 안에 결정 유무를 통보를 딱 해주면 통보받았을 때 이때부터 이제 다시 2년입니다. 2년. 이때부터 다시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다.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신고가 상실됩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보니까 계산농하라죠. 계산농화 해가지고요.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농지 전용 허가와 하천 점용 허가 등이 간주가 되어진다는 결정 단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의 허가입니다. 자, 건축의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을 하느냐 그러니까 허가는요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구청을 끼고 있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직접 허가를 챙기는 건물이 있다랍니다. 규모 큰 건물인데요. 큰 건물들 크다 하니까 이것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요 이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는 건축물들 또요 어떤 건물을 30% 이상 건물을 정축도 크게 키우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뀔 때 이걸 경우도 특광시가 직접 허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창고 건물과 축사 건물은 또 창고와 공장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된다는 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도 단위에서 시와 군수는 항상 이들이 규모 불문하고 다 허가를 반드시 합니다. 허가권자인데 근데 허가하기 전에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시사한테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랍니다. 이때 승인 신청을 한다라면 50일 안에 승인 유무를 결정을 해주는데 어떤 것이냐 하니까 물론 큰 건물에서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 큰 건물을요 시와 군 단위에서는 시와 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허가하기 전에 도한테 승인 받아온다 하고 첫 번째 등장한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이 도시사가 어떠한 목적에 필요해서 보호구역 이렇게 결정을 딱 해두었습니다.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역시 자연환경 보호하자, 수질환경 보호하자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환경 보호하자, 주거환경 보호구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수질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는요 보시면 일단 규모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그 건물의 용도를 보니까 자연 수질 강변 옆에 해안가 옆에 멋진 곳에서요 어떤 공동주택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시설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예를 들면요, 요 장소가 자연 수질 환경 보호구역 아니라면 해당 시장 군수가 도한테 승인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교육주거 땅 나오면 항상 반대가 뭐겠습니까? 어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규모 불만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주거 환경 보호구역 근처에서 딱 건축하려고 할 때는요, 허가하기 전에 해당 시장원이 도한테 승인을 받아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 절차가 딱 나옵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자, 원래 건축의 허가 이것을 받아야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허가 없이도 착수를 하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할까요?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행정청에서 어떤 공용 목적의 건물을 건축을 할 때는요, 허가 신고 안 합니다. 그냥 곧바로 보시면요, 허가 부서와 협의한다. 협의해서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도 안 받고 통보만 하고 해당 건물을 행정청과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해준다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규모가 좀 작아서 건축 신고서만 제출해도 공사를 하는 신고 대상 건물이 있더랍니다. 신고에도 착수기한 역시 1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규모 작은 건물들을 말합니다. 작은 건물들 해서 보니까 쫙 나오죠.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건물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할 때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연 면적을 100제곱미터까지의 건축 행위를 한다 할 때 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를 3m까지 정축을 할 때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관농자, 관리지역과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골 농촌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시골 농촌에서는요, 2배 줍니다. 2배. 연면적 곱하기 2배. 200제곱미터가 되지 않고 동시에 3층이 나오지 않는 건물의 건축들 다 신고하면 된다. 또요, 이런 식의 사이즈를 가진 건물들을 각종 어떤 대수선 할 때도 신고하면 된다랍니다. 그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로서 짓는 건축물들 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공장을 짓는데 공장 규모가 보니까요, 이것이 공장이 많은 지역 안에서 공장을 짓는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까지인 공장은요,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도시 말고 시골 농촌 면 단위 시골 농촌에서 창고 건물을 짓는데 이 창고 건물이 200제곱미터가 안 되거나 또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축사 건물 이것이 또 40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지면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선언하여서 대수선되는 사항들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해가지고요. 또 두 번째 나오죠. 바연이 반대표는 공업수다 해서 9개가 나옵니다. 자, 신고하면 공사업에 착수를 일단은 먼저 할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보겠습니다. 자, 책을 딱 보시면은요,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사정결정이 나오네요. 사정결정. 그래서 이쪽에 나옵니다. 자, 어떠한 도 A도의 B시에서 3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어딥니까? 허가권자한테 사정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B 시장한테 신청하겠죠. 도지사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그러면 2번 가시면 허가권자는 사정결정이 신청이 되어진 그 대지의 건축 면적이 환경성 평가 대상 건축물이면요, 환경 관련 부서의 장들과 협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아닙니다. 2번 X고요. 3번에 사정결정을 받으면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3번 지문은 이제 맞습니다. 4번은요, 사정결정을 받으면 해당 건물 준비해서 허가 신청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따로 뭐 공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X입니다. 5번 보시면 신청할 때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평가를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지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밑에 갑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건축허가 신고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바닥 면적에 보시면 80제곱미터짜리인 3층짜리 건축물입니다. 바닥이 각, 보세요. 바닥이 각 80짜리인 3층짜리인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 80이네요. 바닥이 80짜리, 3층, 각 80이니까 3층입니다. 이 건물을요, 자, 건축 신축하고자 할 때 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사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요 규모이면 연면적이 3824 240입니다. 이건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대상 규모 크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니까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각층 바닥이 80, 80, 80 나왔다. 그러면 건물의 연면적이 240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보시면요 바닥이 85 이내, 요파 한 층만 85 이내, 또 연면적은 100입니다. 연면적이 240이죠. 그러면요 신고 대상이 아닌 규모 큰 건물 말입니다. 규모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엉뚱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가시면 연면적 30%를 정축을 했을 때 이것이 10만 이상이 될 때 특광시한테 허가 신청한다. 이것이 맞지만요. 창고 건물은 또 제외한다 했었죠. 창고니까 이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된다 해서 2번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에 건축허가 같은 이 특별법에 있는 이 허가를 받으면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개발행위가 받아서 간주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인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를 2m를 정축한다. 보세요. 높이가 2m만 딱 올라가네요. 3m 이하네요. 정축한다.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신고를 한 자들도 공사 사업의 착수는 1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자,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건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이 승인받는 것이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연면적 보니까 10분의 2, 30% 이상의 정축을 했을 때 21층 이상 되어야 그러합니다. 또 공장도 여긴 또 해당이 또 안 되죠. 이건요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또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어떤 건물의 건축 정축일 때 보시면 건축일 때 특광시한테 또는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이 되지만 그냥 또 창고나 공장은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보시면 창고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안에서 보시면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300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2층이면서 900원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사전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X가 되고요. 필요 없고요. 4번 가시면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구역 아니라면요 규모 불문 숙박이라고 다 사전 승인 사항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4번만 사전 승인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한 보호구역인데 규모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900제곱미터 안 되죠? 연면적 1층 필요하고요. 3층이 필요하니까 2층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 X네요. 자, 이제 4번입니다. 건축의 허가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특별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허가하기 전에 다른 부서와 행정청, 행정관이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에 숙박 위락일 때 주거 교육 환경을 감안해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좀 이따 나옵니다. 허가는 기속행위다. 기속행위지만 어떤 건물을 듣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뭡니까? 일단은 그 지역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그런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바로 그 인근의 주거 환경 등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가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그 장소와 제재죠. 방제, 제재, 방제 또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거실 용도 등일 때 거부할 수가 있다. 이것이 딱 나오죠. 그래서 숙박, 위락, 주변 환경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다 해서 이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건축의 허가에 앞서서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거 지금 또 남아 있다. 폐지됐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X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받으면 각종 어떤 인허가상 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가봅니다. 건축의 허가와 신고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 아니면 3층짜리 높이의 숙박시설 지을 때 보시면 사전 승인 받는다 해서 1번 맞습니다. 근데 또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들 주변 교육이나 교육 환경 때문에 거부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3번입니다. 그 뒤에 나올 사항인데요. 특광시에서 허가를 제한하면 시도는 즉시 그 제한 사항을 국장한테 보고한다. 곧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자, 우리 대수선 하는데 대수선 하는 요 건축물이 200 안 되고 3층 안 되면요 신고하면 된다 해서 4번 또 맞네요. 또 5번에 신고를 한 자들도 1년 안에 공사사업 착수죠. 6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6번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2번 지문 설명이 계속 되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세요. 자, 곧 조만간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설명 할 생인데 허가 제한할 때는요 제한기간은 2년이 원칙인데 한 번만 1년까지 연장입니다. 그래서 2회 안에서 1년 아니고 한 번만 1년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5번 가보시면 허가 받은 경우에도요 공사업의 착수의 업무가 1년 안에 착수해야 된다. 착수의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착수를 못해요. 그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7번까지 보고 나서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건축 허가 대상이라 할지라도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의 정축, 85 이내의 정축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또 2번 가시면 시장 군수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짜리 건물 지을 때 사전 승인상에 포함이 되겠지만 역시 공장 창고는 또 제외한다. 제외하니까 공장이니까 사전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보시면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요 미리 사전에 협의하면 된다. 협의죠. 협의하면 착수할 수가 있다. 해서 3번 질문도 맞습니다. 신고도 1년 내에 공사사업 착수해야 된다. 4번도 맞고요. 5번 가시면 그가 제한할 때 보시면 제한기간 2년 플러스 1년에서 5번 맞습니다. 이걸 위치해서 좀 설명했습니다. 다음 치울게요. 사전결정 이제 치우겠습니다. 이건 치우고요. 이건 치울게요. 이건 치우고 이제 건축의 허가권자도 치우겠습니다. 치웁니다. 자, 이것도 딱 치우겠습니다. 이제 허가를 딱 치우겠습니다. 딱 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건축 신고 대상 이것도 이제 치우도록 할까요? 잠시 뒤에 치울게요. 자, 일단 먼저 허가에 대해서는 성격, 기속행위가 원칙인데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요, 착수 업무가 1년이죠. 근데 1년인데 이것이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 건물은요 3년 안에 착수하면 됩니다. 또 이 공장이 농지 위에 짓는 것은 2년 내에 착수하면 된다랍니다. 근데 착수를 못해요. 그럼 했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요, 착수했으나 그 위에 공사 방법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도 취소해야 된다가 또 나옵니다. 또 허가의 거부와 지금 취소가 딱 나왔죠. 이거 말고도 허가의 제한입니다. 그럼 이것들 외에는요, 다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잠시만 허가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제한 딱 남은 제한. 이건요, 임시 제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제한한다. 것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 한 차례 1회에서 1년간 연장도 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제한자가 누구냐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을 할 수가 있고 특광도 시도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 국장은요 모든 허가 사항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시도는요 시군구청장의 허가 등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합니다. 사회 보니까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에 들어왔을 때 국장이 제한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요 시도 일태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시도에서 제한하면요 그 사실을 불구하고 즉시 그 제한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때 이 검토한 국장이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한사항이겠죠. 그래서 문제 8번입니다. 제한 설명이다. 설명서 무엇이냐?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허가 등의 착공이 제한될 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또요, 다음에 이번에 각종 어떤 국방문화재 등 보존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제한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또 3번에 국민경제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3번도 보시면 됩니다. 4번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에는요, 시군구역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근데 5번에 제한기한이 어떤 기간? 2년 플러스 1년 되겠죠. 그래서 1년 보시면 제한기한 2년, 원칙은 2년이고 한 차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답은 5번만 X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가볼게요. 역시 제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않고 했죠. 국토장관도 제한할 수 있다. 1번 점은 이상 없습니다. 또 이번에 국토장관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2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한기간 또 나오네요. 2년 플러스 1회 1년이죠. 1회 2년. 그래서 1회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2년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특광도지사도 시군구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역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5번에 또 국장은 그 제한사항을 검토해서 해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 5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는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1번 또 제한 또 난해 금방섬이 계속 되었던 상황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다. 1번 보시면 딱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국토장관은요 필요할 때 모든 허가사항을 다 제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광시가 허가를 한 건축물이거나 또 기타 시군구청장 모든 사람의 허가를 다 제한할 수 있으니까 시군구의 허가도 제한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한기한 2년이 원칙인데 1년 연장할 수 있죠.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 제한에 관한 사실 공고는요, 이 제한하고자 할 때 제한되는 이유와 제한기한을 상세하게 정해서 제한받는 자한테 사실 통보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 등의 제한받는 요들이 제한받는 사실을 공고하지, 제한하는 자들이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어디면 4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이 해제 명령은 국토장관이 시도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신고 대상 건축행위 바연이 관대표는 공사 또 나네요. 자,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80가지의 정축을 하겠다, 개축하겠다. 예, 신고사항 맞습니다. 연면적 180짜리인 건축물을 또 2층짜리인 건물을 대수선하겠다. 예, 신고사항 맞네요. 3번에 연면적 합계 100짜리까지 건물의 신축 등 건축하겠다. 예, 신고사항 맞습니다. 4번에 X죠. 건물 높이가 올라갈 때 정축은요 3m까지만 정축이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4번 질문 6m X가 되겠습니다. 공장 많은 공업지에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이면서 2층짜리인 공장 신축에 신고하면 된다.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만 아니네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역시 13번 요 파트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인 정개조축이 있다. 예, 맞네요. 신고는요. 착공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죠. 공사한 다음에 신고한다. 안 됩니다. 3번 질문 X 되겠죠. 자,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 맞습니다. 또 신고한 사항들에서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해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14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자, 1번 문제 바닥 면적 합계가 85짜리 단층 그러니까 1층짜리인데 이것이 85짜리입니다. 85짜리. 그러면 신고사항이다. 맞죠? 자, 신축인데요. 원래 신축할 때는 85에 전개 저축이 신축은 없습니다. 없지만요. 여기 연면적 100짜리의 건축이죠. 단층짜리 1층짜리가 바닥에 85이면요. 이것이 바닥 면적이면 바닥 면적 이퀄 연 면적은 같은 말입니다. 1층이니까. 그러니까 연 면적 85 이내 85, 100 이내 건물의 신축 여기 포함되어서 신고사항에 역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맞는 편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시고 3번 가시면 자, 우리 건축의 허가입니다. 건축의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고 공사사업 착수했다.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변경된 이 행위 하기 전에 다시 또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이 사항이 뭐냐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일단요, 바뀌고 난 이후에 7일 안에 그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입니다. 사람,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회사가 바뀌었다 할 때 7일 안에 신고입니다. 사람 바뀌면 7일 내에 신고합니다. 여러분, 법인, 회사도요, 사람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가 바뀌었죠. 사람 바뀌었죠.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집은 건축 신고하면요, 공사장에서 필요한 가설금을들 같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집은 X네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고집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뭡니까? 바로 이전이죠. 이전할 때도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16번, 17번 다 보시면 한 문제씩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들이죠. 15번은요, 가설 건축물 나왔죠. 이거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가설 건축물들. 진짜 말고 가짜도 아니고요. 임시로 짓는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임시로 짓는다, 가설 건축물. 임시로 짓는 가설 건축물 크게 보시면 그것이 허가받는 가설이고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하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다랍니다.
허가 대상은요, 그것이 반드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요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일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에서는요, 이 시설 외에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할 수 없다랍니다. 없다 하지만, 근데 요 시설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 안 나올 때 허가 받고 있는 건물의 개축과 재축과 가설 건물의 축조와 그다음에 공작물 설치 허가할 수 있다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최장전이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지어도 공사할 때 다 철가니까 대충 지어라. 그래서 청소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4층 이상이면 안 됩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를 투입하면 안 된다. 신규 간선 시설, 가스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또요. 분양해서도 안 되겠다 등 약속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만약에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연장될 수는 있다. 연장될 때 절차 보니까요. 해당 시군구청장이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딱 그 사실을 다 통보를 딱 해줍니다. 통보를 딱 받으면 이때부터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요, 허가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신고다. 신고도 전부 다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이때도 연장 통지를 딱 받아요. 받으면 이제 이 경우는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딱 한번 보면 있겠죠. 그래서 15번입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3층까지의 가설금을 설명이다. 설명서는 무엇이냐? 철근 콩을 떠이어서는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입니다. 분양해서도 안 된다. 나와 있습니다. 또 3번입니다. 신규 간선시설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예, 나와 있습니다. 또 가설금을 정치는요. 3년이죠. 2년 X네요. 4번 X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나올 수 있다. 해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16번입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용 승인 검사 받습니다. 공사 끝이 났으면 사용 승인 검사 받는다 합니다. 검사 보시면 건축주는 공사가 끝이 나면요, 건축 허가 받은 자한테 승인 신청을 딱 합니다. 그래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딱 해요. 신청이 딱 있으면 7일 안에 검사에서 합격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그런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쓸 수가 없다 원칙입니다. 근데 7일 되어도 아무런 통보가 없거나요. 또 어떤 일부분만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부분만 먼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은 2년까지만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계속 연장될 수가 있다 하고요. 또 조건 달고 조건부로 임시 승인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자, 건축주가 공사가 끝이 나면 감리자 아니죠.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 해서 바로 1번 X네요. 다음에 2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각종 어떤 이인 허가상이 어제가 쫙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대기 배출 오염이 있으면 그 시설 가동 승인 또 한국으로 본다 해서 이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3번에 법정기간, 즉 7일입니다. 7일 안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 감리 중간 아니겠죠.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예정이 아니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X네요. 다음에 5번 가시면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쭉 나옵니다. 2년까지죠.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사용을 쭉 합니다. 사용을 쭉 하는데 사용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용을 할 때 보시면 어떤 건물은요,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신설이 되었더랍니다. 정량검에서 첫 번째 보시면요, 그 대상 건물이 무엇이냐라 보니까 이제 집합 건물로서 이것이 연면적이 3,000m 이상인 어떻게 큰 건물들 또는요, 다중 이용 건축물, 뿐 아니고 다중 이용 업소로 쓰는 건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받는 시기는 언제냐? 하니까요, 해당 요 건물들 사용 승인 받은 시점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는다. 10년이 지난 이 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에 점검 대상임을 시군구청장이 전부 다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이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고 나서 점검을 실시하면 실시 결과를요, 이때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근데 요 보고사항이 우수하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번 점검을 면제해 줄 수가 있다가 딱 나와야 됩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는요, 매년 한 번씩 아니겠죠. 10년 지나고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매년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점검 대상 건축물을 보시면 업무나 권리사항은 제외하고 집합 건물로서 3천 이상이죠. 5천 이상 1, 2번 X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점검 실시 안내 사실을 2년 되는 날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죠? 1개월 전 X네요. 4번입니다. 점검 결과 우수하다 인정이 딱 되어지면 다음번 한 차례 면제할 수 있다. 4번 딱 나왔습니다. 맞네요. 5번입니다. 점검을 마치면 30일 안에 점검을 보고해라. 30일 나서 15일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마지막 검토사항을 봤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8번이죠. 18번은요. 자, 일단은 뭐 요 이외에도 이제 건물을 이제 보시면 철거하겠다. 철거하고자 할 때는요. 철거하고자 하는 날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또요. 멸실되었다. 마음은 아프지만 멸실되고 난 이후에 30일 안에 멸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인 거죠. 등기입니다. 등기. 자, 우리 신규 생성입니다. 신규로 건물 지을 때 말고입니다. 말고 그 이유입니다. 새롭게 신규로 건물이 완성될 때 나고 난 이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건축물 대장과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겠죠. 등기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군구청장이 작성 부치 관리하고 이것은 법원에서 작성 관리합니다. 이건 건축물 현황사항을 밝히는 어떤 장부이고요. 이것은 권리 사항을 밝혀 있는 장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요 대장이 그 위에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이것을 법원한테 촉탁 등기 신청도 하게 되어져 있다. 법원도요, 이쪽에서 등기부의 권리상에 어떤 바뀐 어떤 사항이 딱 있으면 알아서 대장처에다가 촉탁을 신청 왔다 갔다 한다. 요겁니다. 이 말인데, 1번 보시면 이 새롭게 신규하고 난 신규는 제외하고 기타 그 이후 문제니까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해서 1번 바로 X네요. 어떤 건물의 현황 변경, 지번 변경이다, 건물 멸실되었다, 철거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딱 유예 사후에 바뀐 사항일 때 자동적으로 촉탁 등기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3등부터 건축 제한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